안녕하세요. 혹시 내 집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골치 아프셨나요? 특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에 시행될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정말 10년 이상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위반 건축물 딱지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팔지도 못하고 정말 소갈이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가 딱 보일 겁니다. 왼쪽,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죠. 매년 벌금 폭탄 날아오고 집을 팔려고 해도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양성화만 딱 통과되면 이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고 당당하게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만큼 이번 기회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뜻이겠죠.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기회 끝나면 AI랑 드론까지 띄워서 숨어있는 위반 건축물 샅샅이 다 찾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물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양성화라는 게 뭐고 왜 하필 지금 다시 이걸 시행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양성화는 법을 어기고 지어진 건물들을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심사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특별 구제 조치입니다. 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권을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커요. 아니,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하죠? 불과 10년 만에 위반 건축물 수가 무려 5배나 폭증한 겁니다.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과연 우리 집도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양성화는요. 주로 서민들이 사는 좀 작은 주거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라는 한 집당 85제곱미터,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가지신 분들 주목하세요. 기준이 예전보다 거의 2배나 넓어져서 이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분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시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 날짜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끝난 건물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슬쩍 증축한 건물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잊지 가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법이 좀 달라서요. 따로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바로 이 제주특별법이라는 고유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국 공통 기준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룰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라면 이 4가지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첫째, 좋은 소식인데요. 단독주택 면적 기준이 조례에 따라서 최대 34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건 혜택이죠. 둘째,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절대 보존 지역, 여기 있는 건물은 양성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 제주는 비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설치한 2m 이하 옥상 지붕, 이건 이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넷째,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 제주의 엄격한 주차장법 때문에 추가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집도 가능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별표 5개짜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구청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이 처리하기엔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법규 검토도 까다로워서요. 반드시 실력 있는 전문 건축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전체 과정은 이렇게 5단계로 흘러갑니다. 먼저 건축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단받고 그럼 건축사님이 서류를 싹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걸 관청에 제출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안전한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행강제금을 내면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5,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양성화를 위한 마지막 조건인데요. 그동안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있죠? 그중에 최대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벌금을 내고 합법적인 자격을 얻는 셈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 기회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상 일정을 보면 2026년 말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청 기간이에요.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년에서 1년 반, 정말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서류를 받고 처리해주는 기간은 딱 1년 남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정말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또 10년을,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다음 기회를 기다리실 건가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축물 대장부터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소중한 재산권을 꼭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